네, 목요일 모닝 전략입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에 우원명 부장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수급도 좀 들어오면서 지수가 좀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도 종목별로 순환매가 그래도 돌아가다 보니까 좀 빨라서 다르긴 탈인데 현대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나마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은 가장 기대하는 부분들이 물론 진행 중이긴 합니다. 이제 중국 금리 인하 효과가 사실은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지금 좀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네. 사실 중국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한 2년 4개월 만에 이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죠. 지난 주말에 이루어졌는데 보시면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미 기왕에 이제 금리 인하 때문에 시장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관련해서 정유업종이나 화학업종 같은 업종들이 이제 당장의 어떤 수혜를 볼 가능성 때문에 주가들이 좀 올랐고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나온 얘기지만 향후에 또 추가적으로 지급 준비율을 좀 인하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이와 연관해서 시장은 사실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잠깐 그림을 보시면은 일단 중국이 금리를 인하한 배경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잘 아실 겁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역시 중국의 어떤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이 상당히 지금 계속 낮게 나오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요. 사실 지금 글로벌 경제가 상당히 성장에 좀 어려움들을 겪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과거처럼 어떤 성장을 논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히 맞는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선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조금 성장이 좀 둔화되더라도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둔화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이를테면 어떤 연착륙을 좀 적극적으로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역시 중국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어떤 가격 하락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국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역성장을 하고 있죠.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그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의미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상황이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저물가 상황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이제 중국이 2012년도 6월 달과 7월 달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했었는데요. 이런과 연관지어서 볼 때 계속해서 시장은 어떤 중국의 어떤 경제 정책, 금리 인하를 통한 경제 정책이 지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역시 이제 추가적으로 지준율을 인하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시장은 이와 맞물려서 역시 그런 기대감이 이제 같이 녹아들면서 이를테면은 하락을 좀 하더라도 하락 압력을 상당히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좀 마련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상당히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연성이 상당히 커진 시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좀 말씀드리니까 중국 금리 인하 얘기도 나왔고요. 이게 좀 집중해서 오늘 말씀 나눠볼까요? 금리 인하라는 중국의 어떤 정책 서프라이즈라 그럴까요? 그게 시작이 됐고, 그럼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려면 시간적인 부분도 이제 좀 시간도 걸릴 텐데, 좀 긍정적으로 그럼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커졌다라고도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중국의 금리나 연간지어세 시간이 지나가면은 어떤 업종이 과연 수혜를 받을 것인가? 이 부분에 힌트를 좀 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한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지준율을 인하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주식시장에서 어떤 업종이 주로 수혜를 볼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아무래도 과거의 예를 좀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한 접근 방법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2012년도의 예를 잠깐 좀 말씀드려보면요. 잠깐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12년에 중국이 금리 인하를 두 번 단행했을 때 그 당시에 그 기간 동안의 어떤 코스피 시장의 상승률과 이제 업종별 상승률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13%가 넘는 비교적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당히 시장이 좋았죠. 그리고 보시면 업종별로도 각각의 어떤 상승률을 좀 나타낸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역시 이제 증권업종이 상당히 큰 상승을 했고요. 뒤이어서 건설업종과 은행업종, 그리고 조선의학, 그리고 이제 유통업 정도의 어떤 순으로 상승률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자본금 규모별로 봤을 때 소형주, 중소형주보다 대형주보다는 중형주나 소형주 쪽이 조금 더 상승 폭이 컸다라고 이제 그 결과가 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사실은 2012년도 상황하고 똑같다라고 당연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역시 그 당시에도 금리 인하를 한 이유가 지금의 상황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시장은 이 금리 인하 효과면에서 그간의 어떤 그 학습 효과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어떤 유사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음직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연관해서 이제 업종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중국 정책 당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한 이야기가 이번에 어떤 금리 조정이 이를테면 어떤 특정 방향성을 갖는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존의 어떤 통화 정책 변경은 아니다라고 이제 못을 박은 그런 부분인데요. 뭐 아무래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중국 경제 전망 같은 경우를 뭐 뒤바꿀 만한 요인은 뭐 당연히 아니다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잠깐 또 하나 보시면은 과거에 그 말씀드린 그 2012년도 금리 인하 이후의 어떤 중장기적인 코스피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은 네. 일단 13% 정도 반등이 나온 이후에는 보시는 것처럼 장기적인 또 박스권에서 시장이 또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국내 시장이 상승을 했지만 어떤 추세적인 상승을 이끌었다기보다는 역시 박스권, 장기 박스권 횡보 장세가 좀 이어졌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같은 경우도 사실 글로벌 수요 회복이 아직 굉장히 부진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와 맞물려서 여전히 지연 중이기 때문에 뭐 중국 성장률 역시 이제 점진적인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역시 중국 금리 인하 이후에 이제 그런 기대감, 추가적인 어떤 그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시장에서 녹아들고 있고 기존의 어떤 우리나라 시장에서 낙폭들이 워낙 컸었던 그런 업종들이 많죠. 특히 중 관련 업종들의 그 하락폭이 상당히 컸었기 때문에 낙폭 과대와 이런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맞물리면서 역시 당장의 어떤 중국 수출 관련 업종들이 있죠. 이를테면은 뭐 화학이나 조선, 정유업종들의 어떤 관심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와 연관지어서 또 하나는 역시 그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어떤 학습 효과, 뭐 증권업종이나 건설업종, 은행업종 이런 어떤 업종별로 인해서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좀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중국 수출 관련 업종이라든가 증권, 건설, 은행 업종이 기존 낙폭과다 말해서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업종 중에서도 그럼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이 있겠는데요. 종목들이 역시 뭐 대형주군에서 찾아보시는 게 이제 가장 좀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장의 어떤 그 가시적인 효과로 인해서 이제 그 정유업종, 화학업종들이 기왕에 한 하루 이틀 정도 상당히 이제 큰 폭의 상승을 했고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주춤거리는 상황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요즘 시장의 분위기처럼 하루 이틀 오르고 뭐 하루 정도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시세가 끝났다라고 판단하기 상당히 이르고요. 뭐 계속해서 뭐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역시 계속해서 이제 좀 더 중기적으로는 증권업종이나 그 전에 좀 낙폭이 컸었던 건설업종을 중심 아니면 뭐 유통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긍정적인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잠깐 종목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역시 이제 그 증권업종에서 삼성증권과 대우증권 같은 종목들 좀 기대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역시 업황 개선 기대감. 이를테면은 중국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을 할 경우에 어떤 증권업종의 어떤 화랑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연관되어서 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가 되고요. 역시 화학업종에서 최근에 보시면은 수급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어떤 그 기술적인 흐름들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LG화학이나 기왕에 말씀드렸던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들 소재업종의 상승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와 연관지어서 긍정적인 부분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대건설과 종근당 같은 역시 건설과 제약업종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그 코스닥 쪽에서 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조금씩 좀 살아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좀 사이즈가 작지만 이제 블루콤이나 SPG 같은 종목들 뭐 내용들 준비를 했으니까 좀 보시면서 뭐 조금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라는 중국의 정책을 염두에 뒀을 때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이라든가 종목 소개를 받았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우엄령 부장이었습니다. 부장님 잘 들었습니다.